자, 48조에서 여러분 우리 박스 바로 밑에 세율 박스 밑에 48조 표준 세율 박스 바로 밑에 당구장 나와 있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 주종별. 그리고 얘들이 뭐가 되는 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라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에 대한 세율 적용 방법 나왔죠? 자,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인데, 자, 분리과세 토지 볼까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밑줄 해당 토지의 가액. 이건 뭐죠, 여러분? 개별과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토지 가액을 과표로 해서 밑줄 0.7, 0.2, 4% 이렇게 0.07, 0.2, 4% 무슨 세율?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토지별로 개별과세하니까 비례세율이죠. 근데 별도와 종합을 보세요. 똑같아, 구조가. 똑같잖아. 위아래를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자 별도는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은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가액을 자 밑줄 여기 뭐예요, 여러분? 모두 합한 금액이죠. 누구별로? 소유자별이죠. 납세 의무자별로 합한 금액을 과표해서 각각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합산과세 그러면 항상 무슨 세율이야, 여러분? 그냥 누진세율이야.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한번. 그래서 뭐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한번 누르면 보시고요. 자, 양가로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이거는 중요해요. 양가로 2번은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양가로 3번은 계속적 반복적 출제 가능한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볼까요? 1번 주택이란 소위 말하는 표준세율, 취득세에서 표준세율로 가셨던 무슨 주택? 일반 주택은 물론 밑줄 고급 주택과 별장을 포함한다. 밑줄. 그래서 고급 주택, 별장 다 뭐로 보라?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나쁘게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뭐하여 여러분? 통합하여 무슨 과세 한다고 여러분? 일괄과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여러분? 주택 건물과 토지의 일괄과세죠. 이때 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보시면요. 주택 형태나 또는 고급 주택 구분 없이 주택별로 동그라미 주택별 저거 주택별 개별 과세를 말했죠. 0.1%, 0.4%까지 이 누진세율이나 별장은 4%일 때 이걸 적용해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개별과세 밑줄 개별과세죠. 그래서 주택은 합산과세, 개별과세 여러분? 개별과세죠. 개별과세. 자, 거기 주택별 개별과세 별표 하나 비록 장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올해는 보시면 되고. 자, 올해는 동그라미 3번 별표 2개 과세 대상의 구분과 한개 땡땡 여기 과세 대상의 구분과 한개 땡땡 해놓고 저거 뭐죠 여러분?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별표 2개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보셔야 되겠죠? 기억은 뭐고 여러분? 한 동의 건물이죠. 한 동의 건물이고요. 니은은 뭐죠? 한 구의 건물이죠. 요걸 구분하셔야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억은 뭐고? 한 동의 건물이고요. 니은은 뭐다고요? 한 구의 건물이죠. 그래서 이 동자는 요걸 봐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보는 분이 계세요.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러면 또 그래요. 한 동은 뭐고 한 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셔요. 아니 건물 하나가 전체가 뭐고 한 동이고 여기에 나눠져 있는 게 뭐야 여러분? 한 구고 물. 자, 그러면 한 동의 건물로서 얘가 주거와 주거외 용도에 겸용하고 있다. 그럼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주상복합 건물이죠 뭐. 최근에 뭐 주상복합 건물이 서울에서 뭐 어떤 투자 대상으로도 많이 뭐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 몇 층부터는 몇 층까지는 뭐고 상가고 상가고. 그래서 하층은 뭐 상가, 하층 상가.
중층은 뭐 여러분? 오피스텔. 나중에 이제 상층에 이제 바로 뭐 여러분? 아파트. 자,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아파트 건물이 뭐 60%, 예. 오피스텔, 상가, 요게 40% 건물 연면적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재산세.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파트만 뭘로 보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 때리는 거고. 그죠? 예. 크게 비교하고 안 하고 그냥 아파트만 뭘로 때리라고? 주택분 재산세 때리라고요. 그럼 요 오피스텔과 상가 40분 뭘로 때리라고요? 건물분 재산세를 때리라고. 뭐 나눠서 때리라고.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지. 예. 진짜 어려운 형이면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나눠서 때리라고. 아파트만 주택분 재산세 때리고 오피스텔과 상가는 뭘로 때리라고? 건물분 재산세 때리라고요. 물론 때릴 때 이렇게 나눠서 때려야 되겠죠? 소유권이 나눠져 있을 테니까. 그죠? 예. 그럼 그 밑에는 이제 뭐가 문제야? 토지가 문제죠. 토지. 건물은 나눠져서 안 나눠져서? 나눠졌죠. 그럼 건물이 나눠졌으니까 그 밑에는 토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는 뭐로 보는 거고? 주택 부속 토지로 보는 거고. 하나는 주택의 건물, 즉 상가 등의 부속 토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 주택 부속 토지와 상가 등 부속 토지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 토지를 뭘 갖고 나눌 거냐? 요거 갖고 나누라고. 뭘로? 건물 면적 비율로. 그러면 오피스텔과 상가가 몇 프로면 건물 전체 40%면 전체 토지의 40%를 뭘로 보라는 얘기고, 상가 등 부속 토지를 보고, 전체 건물 중에서 몇 프로가 60%가 아파트면 나머지 토지도 몇 프로를 60% 뭘로 보라는 얘기. 그러면 주택 부속 토지 나누라고. 그럼 주택 부속 토지는 항상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럼 상가 등 부속 토지 요거는 뭘로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로 때리라고.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책을 같이 봐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즉 한 동의 건물이 뭐라는 얘기야? 겸용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밑줄 뭐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만자 봐야죠.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뭘로 보라고요? 주택으로 보래요. 그러면 저기 나와는 상가나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라고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요. 크게 비교해? 안 해? 안 해. 그냥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 건물의 뭐는? 부속 토지. 저 밑에 나왔죠, 토지?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자 밑줄 뭐에 따라서? 건물의 뭐야 여러분? 면적 비율이죠. 면적 비율. 시가분의 비율이 아니야.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안분하여, 각각 안분해서 주택 부속 토지 밑줄 하나, 주택 외 건물 부속 토지의 밑줄 하나, 이 두 가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분하라.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고요.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라고요? 토지분 재산세로 때리시라고요. 이때 자 당구장 보죠. 49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밑줄 하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밑줄 하나, 다가구 주택 밑줄 하나. 얘들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전용 면적을 뭐로 본다?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그럼 아파트는 한 사람이 살아? 여러 세대가 살아? 여러 세대가 살잖아. 다 알잖아. 그 가구별로 때리라고. 가구별로. 근데 문제는 밑줄 다가구 주택도 문제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단독주택이단 말이야. 소유권이 몇 개 여기는? 하나. 그런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다세대처럼 가구별로 계산하라 그 얘기야. 가구별로. 자 무슨 말이냐? 나 다가구야. 뭐다고요? 다가구 주택이다고. 그럼 건축법상 무슨 주택을 분류해? 얘는 단독주택.
소유권이 몇 개야? 하나,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한 층이 더 올라갔어.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세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공동주택이죠. 소유권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분할 구분 등기 되나요? 되잖아. 그게 되는 게 다세대고, 안 되면 다가구고 3층 이하고. 그럼 봐. 층수 하나가 없으면은 뭐가 되고? 단독주택이 되고, 한 층 있으면 공동주택이 돼. 그럼 공동주택 때 재산세를 따로따로 가구별로 계산하는데 하나가 없으면 전체에 대해서 다세대를 때리면 하나에 대해서 전체를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게 되면 누진세율 구조상 다가구주택이 오히려 다세대보다 불리해져. 왜? 얘는 높은 가격으로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다가구주택도 무슨 주택은 맞지만 단독주택이지만 뭘 계산할 때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뭐처럼 다세대처럼 다가구도 다세대처럼 가구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해갖고 그러면 재산세가 몇 개 나와? 5개가 나오겠죠. 요걸 뭐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다가구 주택이다 뭐가 되는 거냐면 재산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져? 재산 다세대와 똑같아지죠. 다가구도 따로따로 계산했잖아. 다가구도 다세대 따로따로 계산했던 것처럼 다가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계산해서 다만 다가구 주택은 요거를 누가 내면 되고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내면 되는 거고 다세대 주택이 있다는 각 가구별로 내면 되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뭘 계산할 때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동주택처럼 나눠서 계산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합한 금액이 바로 다가구 주택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가 되죠. 다가구 주택이란 재산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집주인은 어디서 살아? 네, 301호죠. 관례상. 자 그럼 재산세 나오면은 요 임차인들 집합시키겠죠. 수그리 임차인은 임대인은 딱 여기 적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가구별로 재산세를 내주세요 해서 할당해 주겠죠. 그러면 제대로 한가 못한가? 저렇게 하는가? 누가 내야 되는가? 집주인이 내야 되는가? 집거니까 쥐가 내야지 왜 임차인한테 전가시켜? 여보시오! 재산세는 과세규련제 사실상 소재 당신 임대 뚱땡이 네가 내야지 왜 우리 보고 내라 그래?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라 그래? 나가 방 빼. 그러면 그 다음날 방 빼야죠. 예. 잘났다 그러면서 왜 인체 사라 그러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누가 내는 거야 여러분? 요 소유자가 내는 거야? 임차인 내는 거 아니야? 예. 임차인한테 세금 부과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임차 사는 것도 더러워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갑시다. 니은 49쪽 니은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겸용된답니다. 한 구의 건물이야. 여기는 한 구.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전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이게 두 번째 조건 밑줄 쳐. 그래서 니은은 한 구의 건물의 겸용인 경우로서 몇 프로 이상이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한 구 전체를 추출해봐라. 이 한 구 나눠져 있는 요 하나의 가구별의 50% 이상이 뭐면 주거용이면 요 한 구 전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냐? 주택분 재산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주택과 건물분 나누지 않고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다음에 4번 5번 갑시다. 4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뭐하면 명백하지 아니한 태지 밑줄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태지 이게 조건이죠 뭐. 그때는 그냥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라는 얘기라면 10배라는 얘기죠. 바닥 면적의 10배. 명백하면은 그 경계 내 토지가 되는 건데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여러분? 10배. 자 5번 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구분소유죠.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이야? 2명 이상이 뭐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다를 경우 이거 별표 2개짜리죠. 우리 강력한 별표 3개예요. 이거는
줄표 3개. 그래도 주택은 몇 개고 하나고 사람은 몇 명? 2명.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그래서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치 뭐한 합산은 여기다 똥을 시뻘게 칠해서 이걸 건드린다고 해서 분명히 이걸 출제는 살짝 바꿔 소유자별로 구분한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소유자별로 구분한 과표에 해당세를 정한다. 그럼 맞아? 틀렸다고.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하나. 재산세가 하나 나면 과표도 하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2명 이상이라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자, 그럼 지난주 나간 프린트 봅시다. 지난주 나간 프린트 됐죠? 자, 지난주 나간 재산세 기본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 개인가은 과세기준제 아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과세기준제 공시된 가격인 공동주택가는 얼마고 여러분? 6억. 그리고 이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이 얼마고? 1억.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로 나와있다? 3억. 그리고 이때 주택의 누진세율표를 보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즉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얼마? 19만 5천 원을 깔고 여기에다가 1억 5천만 원을 뭐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얼마 여러분? 2.5. 1000분의 2.5니까 몇 프로 여러분? 0.25%죠. 만약에 과세표는 얼마 초과하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얼마에다가 57만 원에다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0.4% 적용하라 그 얘기야. 이 표는 주어져. 이 표를 주어주면 이 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면 기본 얼마? 기본 얼마? 19만 5천 원. 자, 그럼 그때 그 19만 5천 원이 뭐를 말하냐? 과표 얼마 초과할 때라서 이게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랬죠? 그러면 이때 요 19만 5천 원 얼마까지? 1억 5천만 원까지 이 누진세에게 19만 5천 원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1억 5천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서 몇 프로 세를 때리는 얘기야 여러분? 0.25% 때리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과표가 얼마 초과하면 3억을 초과하면 얼마 깔라고요? 57만 원 깔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 57만 원 뭐를 말하냐? 얼마까지 요거는 3억 원까지의 누진세가 57만 원이다 그 얘기야. 3억 원까지가. 그러면 3억 원을 뭐 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최고세율 몇 프로 때리는 얘기 여러분? 0.4%를 때려라 그 얘기야. 그 누진세율의 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인회계서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누진세 계산 문제가 나면 요 표는 주어져. 요 표는 주어져. 마치 사법고시에서 수험생료 법전 주어지는 것처럼 수험생 법전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가 주어집니다. 이런 건 실무 절차 규정이야. 자, 그럼 질문 볼까요? A.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 자, 그럼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 뭐랬어? 뭐에다가 시가 편입 곱하기 뭐랬어? 공정시장가. 이게 딱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 이게 뭐니까? 주택. 그럼 주택일 때의 시가 편입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나왔잖아. 공시된 가격 얼마로? 6억이 나왔잖아. 공시했잖아. 그 정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얼마? 6억. 이걸 뭘로 하라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고. 그럼 6억은 다 과세하는가? 아니. 뭘 곱하라고?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 곱하라고? 60%. 모든 주택은 60%라며. 그러면 과표는 얼마 되는가? 3억 6천만 원이 바로 과표가 되는 거죠. 3억 6천만 원. 그래서 지금 공시된 가격은 얼마이지만 6억 원이지만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3억 6천만 원이다 그거죠. 3억 6천만 원. 자, B.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별 납부세액은 얼마냐 물었어. 자, 납부세액 일단 그럼 과표 나왔으니까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주택이니까 3억 6천만에서 적용하는 세율은 비례세율이야?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이죠? 자, 그럼 누진세율 보세요. 지금 과표 얼마 나왔어요? 3억 6천만이 나왔으니까 어떤 걸 적용해?
1억 5천만 초과 3억 이하를 적용하는가? 3억 원 초과를 적용하는가? 3억 원 초과했잖아. 그럼 3억 원 초과는 누진세율표 적용하라고. 그럼 얼마 기본? 57만 원 플러스 뭐라고? 3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얼마? 6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0.4%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6천만 원이 0.4%가 얼마? 4, 6에 24, 24만 원인가요? 계산해 주세요. 우린 이게 어려워. 4, 6에 24, 그 다음에 자리를 못 잡죠. 40%면 2,400이죠. 4%면 240이죠. 0.4니까 24만 원 맞잖아. 그럼 24만 원에도 얼마 더 하라고? 57만 원. 3억 원까지가 얼마란 얘기고 3억 원까지가 얼마란 얘기고 57만 원이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더 하라고? 24만 원 더 하라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81만 원이죠. 그래서 81만 원. 그래서 결론 공시가격이 얼마일 때 6억 원일 때에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나오는가? 81만 원 나온다. 81만 원. 실제야 이거. 그래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81만 원이 나옵니다. 81만 원. 근데 이 81만 원 건물분만이야? 토지분만이야?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거 그랬죠? 그럼 이거 한꺼번에 81만 원 다 내라면은 오히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는 몇 월 달 내고? 9월 달. 건물 소유자는 7월 달. 근데 얘는 한 번에 다 내면 오히려 불이익이 받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눠서 내. 얼마씩? 2분의 1씩. 그래서 얼마? 반. 40만 5천 원인가요? 이걸 언제 내고? 7월 하반월에 내고. 나머지 얼마? 40만 5천 원을 언제? 9월 하반월에 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7월 달에 얼마 나왔으면 40만 5천 원 나왔으면 언제? 9월 달에 얼마? 40만 5천 원이 또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알아야지. 왜 40만 5천 원이 또 나오는가? 원래 주택분 재산세는 얼마 나왔는데 81만 원 나왔는데 그거를 반반씩 나눠서 내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2번 내지만 주택분 재산세 자체는 몇 개만 나온다고?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성질 급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뭘 모르시는군요. 주택분 재산세 1년에 2번 냅니다. 7월달 9월달. 사람아 조용히 묻어버려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B번이죠.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한별 납부세금은 7월 하반월에 얼마고? 40만 5천 원. 나머지 9월 40만 5천 원 언제 내라고? 9월 하반월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저 주택분 재산세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하나. 자, 근데 C번 갑시다. 만약에 위주택을 갑과 을이 60% 40% 밑줄을 뭐 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하는 경우라면 납세 의무자별 재산 이게 왜 이렇게 잘렸냐? 납세 의무자별 재산세액은 얼마냐 그거죠. 자, 그래서 C는 뭘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 공동 소유했잖아. 공동 소유. 누가 갑과 을이 얼마씩? 60% 40%죠? 그럼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만 5천 원, 81만 원이 40만 5천 원, 45천 원 누가 내라고? 갑과 을이 따로 따면 되죠 뭐. 여기는 몇 프로 갑은? 60%, 을은 40%. 그러면 40만 5천에 60%는 얼마? 64, 24, 65, 30, 24만 3천 원인가요? 40%면 4, 4, 16, 4, 5, 20, 15, 16만 2천 원인가요? 더하면 맞나? 40만 5천 원? 맞네. 그리고 또 역시 똑같이 몇 월 달에도 9월 달에 똑같이 얼마씩 24만 3천 원이 값을 내고 을은 얼마 내면 되는가? 16만 2천 원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고지서 몇 장 날라와? 2장 날라죠. 사람이 몇 명이니까 2명. 어떻게 나눠주라고? 여기는 공동소유 때는 지분별로 나눠주라고. 지분별로. 이해하세요? 요 구조를 이해하겠냐고?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이런 거 고객이 와갖고 매도자 매수자 간의 재산세 안분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설명해 줘야 된다고. 자, 그다음에 D 갑시다. D번. 만약 위 주택의 건물은 누가 빚줄? 갑이. 토지는 누가? 을이. 자, 여기 뭐라고 써? 구분소유. 아까 C는 뭐였어?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 이런 구분 안 하는 분이 계셔요. 분명히 C는 공동소유다 그러고 D번은 뭐래서 구분소유다라고 표시를 해놨죠. 친절하게 구분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뭐가 다른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택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고 갑이, 주택 부서 토지는 누가? 을이. 이게 무슨 소유야? 구분 소유죠. 그래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전체 돼서 81만 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와 누구한테? 갑과 을한테. 갑은 뭘로? 건물분, 을은 토지분으로 나눠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나눠줄 게 뭐 있냐는 얘기야. 그때는 거기 나왔죠.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줘라 그랬죠. 그럼 건축물 시가 표준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나와 있어요? 얼마 나와 있어? 1억. 토지 시가 표준에 얼마 나와 있어요? 3억. 그럼 전체가가 얼마 중에서? 4억 중에서, 전체가 얼마 중에서? 4억 중에서 건물 소유자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4분의 1이잖아. 몇 프로야 그러면? 25%죠? 그래서 4분의 1을 4분의 1이니까 4, 2, 8, 24 에이 또 어렵네. 4, 2, 8 네, 또 20만 5천 원인가? 그럼 81만 원에 25% 해보세요. 계산해줘. 22만 5천 원이야? 20만 5천 원이야? 응? 20만 2,500원? 맞아요? 계산하라고. 왜 계산 안 해? 누구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야? 아니 고사장 가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따따따따따따 감독관 쳐다보고 있을까? 맞아. 20만 2,500원? 예. 자, 요걸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고? 갑한테 뭘로 때리면 돼 이거를?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81만 원에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4억 원 중에서 이제 을이 차지하는 가액 얼마? 3억. 그럼 4분의 3이죠? 그러면 자, 몇 프로? 75%인가요? 81만 원 곱하기 75% 때려주세요. 60만 7,500원. 누구한테 때려야 돼 이거를? 뭘로?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나눠줘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0번은 뭐 할 때고? 공동소유. 공동소유 할 때 그냥 각자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소유 할 때는 뭘로? 지분별로. 공동소유 할 때는 지분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뭐 할 때는? 구분소유 할 때는. 뭐 할 때는? 구분소유 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만 어떤 규정이 말장난을 쳐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어요. 잡으셨어요? 특히 구분 소유할 줄 알아야 돼. 구분 소유 방법. 그래서 요 빨간 거는 을이고 노란 거는 누구한테? 갑한테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려운 계산 문제는 너 학교에서 풀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곱하기밖에 더하기밖에 없네. 뭐 별거 있어. 그죠? 네. 어려운 우리 뭐 고등 수학도 하셨던 분들인데 뭐 미분, 적분, 함수 다 했었잖아. 시학교 다닐 때. 요즘은 더하기 곱하기만 하도 정신 못 차리겠죠? 분수나면 끝난 거죠. 예, 분수나면 이제 끝나고 우리 계산 불능으로 나와. 그러니까 딱 어떤 분은 그래. 딱 나온 순간 아우
났어 벌써. 풀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웃으면서 포기하리라. 계산해서 틀리지 말고 웃으면서 포기하리. 그래서 그런 분도 계세요. 아주 간이 센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심지어 그래요. 저는요 학기나 풀 때 계산 문제를 버리기로 했어요. 잘 버리셨어요. 그러죠. 그런 분도 계시죠. 아니 계산 문제 풀 수 있는데 최대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예 안 풀기로 맘먹고 있대. 그럼 그분은 99% 떨어지기를 오래 맘먹은 걸로 작정하고 있는 거죠. 계산 문제라도 쉬운 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건 아니야. 계산 문제도 난이 떠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렵게 계산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게 계산할 수 없는 건 버리지만 알기만 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기 자체도 안 갖고 가. 왜 안 갖고 가 그랬더니 계산할까 봐 그렇대. 희한하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건지 뭐 하러 가는 건지. 그 사람이 합격자 모임에 왔을까요? 절대 못 오죠. 그런 자세를 하는데 그거 풀겠냐고. 계산 문제 버리기로 했다고. 계산기를 안 갖고 와.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딱 부탁합시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해보면 요 내용의 의미를 이해가 되고 의미가 이해되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출전에 어떻게 문제도 여러분 맞추시는 거고 그냥 계산이라는 순간 그냥 난 모르겠다 난 버리겠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보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자 마음 맡기고 여러분한테 자 49쪽 부가징수 합시다. 자 재산세 부가징수는 무슨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별표 3개짜리죠. 제일 중요하죠.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뭐였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원칙이 돼 예외가 보통 징수였던 거죠. 근데 재산세는 뭐밖에 없는가? 보통 이런 걸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차이점. 그럼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라고 가져간다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이때 여러분 이 재산세 과세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걸 뭐 7월 1일로 이렇게 고친 적도 있어 출제원이. 하이 정말 올해도 그렇게만 나랬을게요. 6월 1일 이걸 또 까먹는 사람도 계시죠? 네. 있어요. 며칠이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어차피 내일 아트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그냥 적어놔. 6월 2일 네. 해내라면 돼. 이거 얼마? 한 3, 4만 하나? 그죠? 3, 4만 하죠? 내일 아트 하는 거. 여기다 6월 1일에 싹 적어놓으면 돼. 여기다 뭐 적고? 토구, 건칠 적어놓고 하반월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손가락 마디마디에 다 적어놔야 돼 이렇게.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교수님 적을 게 많은데요? 그러죠. 그럼 난방을 사라고 그래요. 난방. 난방을 사갖고요. 사실 때는 체크무늬로 사야 돼. 체크무늬로. 칸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체크무늬로 들어가고 감호표 할당해줘야 되겠죠? 감호표로. 감호표로 할당하기 싫으면 최소 2장은 있어야 돼. 1차용 하나, 2차용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다 적어가. 다 적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를 앞에 아저씨한테 입혀야 되는가. 그죠? 앞에 아저씨 입혀놓고 아저씨 추울 텐데 이거 입고 계세요. 그러고 보기는 우리가 보고 뒷선을 보고 걸리면 누가 걸리는가? 입은 사람이 걸리겠지. 그렇게라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저는 붙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붙으세요. 실력이 안 되면 깡으로 버티든지. 자, 납부기한 합시다. 납부기한 별표 3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숫자죠. 토지는 몇 월? 9월 하반월. 이거 계속 나와 이런 거. 이건 출전에 맞으라고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세법은 어려운 게 4개, 뭐 정말 어려우면 4개다 보시면 돼요. 건축물은 7월 하반월. 근데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그냥 얼마씩 후려쳐갖고 2분의 1로 후려쳐갖고 반반씩 나누고 반은 언제 내고 7월 하반월 나머지 반은 9월 하반월 나눠서 내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주택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번거롭게 두 번 내지 말고 몇 번에 끝내자. 한 번에 끝내자. 그 얘기야. 그러면 한 번에 끝내는데 과세관청 빨리 내라 늦게 내라. 빨리 내라. 그래서 언제 내라? 7월 말에. 이때 밑줄 일시 불가 징수할 수 있는 건 어디만 정하는가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인 거죠. 자, 그럼 이거 12권이가 바로 뭐야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죠. 토지분은 재산세액이 얼마냐에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언제 9월 달로 픽스가 돼 있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세액과 관계없다고. 근데 이걸 출제를 고치는 거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를 살짝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로 살짝 바꿔놨는데 그게 고사장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보여? 집에 가서 보인다. 자, 기타 뭐죠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죠.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언제 내라고요? 7월 하반월 내라고 되죠. 근데 이렇게 정해진 날짜와는 관계이시 없이 뭐가 있죠 여러분? 수시분이 있죠.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거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세액을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시 불가하여 사유가 어떻게 하면 발생하면 그때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 수시로 동그라미 정해진 날짜와 관계시 없이 언제든지 징수하는 거예요. 자, 징수 절차 볼까요? 징수 절차. 요즘은 이런 데까지 시험에 나와요. 점점 범위가 넓어져. 시험 범위가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점점 넓어지는데. 자, 징수 절차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여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누구야? 시, 군, 구, 구청장이죠. 얘가 누구니까? 재산세 과세권자잖아.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밑줄 보통 징수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 부가 징수한다. 이때 2번 보통 징수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여기까지 밑줄 쳐.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별로 뭐를 작성해서 과세 대장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등록해야 된다. 저거 이게 바로 뭐야? 대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화살표 놓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장세. 과세 대장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과세 대상별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별로 구분한 뭐를 밑줄 납세 고지서를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는 발부해줘라. 옆에다 적어 종부세 동일 모든 보유세 똑같죠. 모든 보유세 제지종 다 고지서 보낼 때는 며칠 전까지 보내줘라. 5일 전까지 보내줘라. 이때 요즘 여기까지 나오네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우리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몇 가지를 구분했죠? 3가지. 분리, 별도, 종합. 그러면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해서 각각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합해서 몇 장으로 한 장의 고지서를 보내라는 얘기야. 그리고 토지 외 재산에 대한 재산세. 토지 외 재산. 거기 나왔네.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거는 과세 물건별로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여기는 밑줄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고지서로. 그럼 나 주택이 3개 있어. 그럼 주택 몇 개 고지서 나누는가? 3장. 각각 한 장씩. 근데 어차피 나한테 3장 날라고 그냥 남영주시장이 저한테 3장 보낼 거 그냥 한 장으로도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종류별로 한 장이 거기서 발급할 수 있다. 왜냐면 3장 따로따로 보내면 한 장당 2,500원씩 2,000원씩 비용이 발생하니까 한 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 남영주시 안에 제가 주택을 3개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고지서를 보낼 때는 3장으로 안 보내고 한 장으로 보낸다고. 어차피 남양주시에서 내는 거니까. 그 얘기야 여러분. 자, 동그라미 4번 공보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에 다르면 우리는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현황이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요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뭘로 보지만
업무 시설을 보지만 우리 세법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로 볼 수도 있다? 주택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휴양, 비서, 놀이 등의 용도를 사면 뭐로 볼 수 있죠? 별장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법, 세법은 세법 구분해서 정리하시 바라겠습니다. 자, 소액 징수면제 아주 잘 나오는 규정이죠. 나올 때 됐죠? 고지서 한 매당 징수할세액이 얼마면 미출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소액 징수면제 제 세 번째 여자 소이. 소액 징수면제 할 때 소자, 2,000원 할 때 이자. 근데 여러분 2,000원 잘 기억하세요. 근데 미만을 자꾸 놓치네요. 다시 한번 적읍시다. 2,000원 미만 때 징수를 안 하는 거 얼마까지는? 1,999원까지는 징수를 하고 안 하고 2,000원이면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와 계속해서. 그걸 또 틀려요. 출제는 맞으라고 주는데. 명할. 이때 거기 통칙 나와 있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 고지서상의 병기 고지된 세액 밑줄, 병기 고지된 세액 밑줄. 여기서 병기 고지된 세액이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세를 포함한 제외한 뭐만 갖고 재산세만을 가지고 따져라 그 얘기야. 자, 요거 자, 재산세 납세 고지서 봅시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한 번 정도는 재산세 고지서 꼭 보실 걸 강추합니다. 자, 그럼 재산세 납세 고지서는 딱 재산세만 나오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재산세가 얼마 받더니 이게 1,800원밖에 안 나왔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나와있죠. 얼마 여러분? 20%. 그 얼마야? 360원인가요? 그 다음에 병기세로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가 나오겠죠. 2,000원 그럽시다. 물론 이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땐 또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도시 지역분이 또 나오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 총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60원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요 놈은 고지서 보낼 거냐 말 거냐 판단하라 그 얘기야. 보내라 보내지 마라? 응? 보내지 마라고요? 네, 보내지 마라고요. 즉 2,000원 미만은 뭐만 갖고 따져라? 재산세만 갖고 2,000원 미만 따져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이상이 나왔지만 2,000원 이상이 나왔다더라도 2,000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쟤는 소액 징수 면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양가로 5번 신탁 재산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죠. 별표 하나 정도. 이건 이미 노출됐어. 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예면 보시면 돼요. 자, 원칙.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밑줄 치세요.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가? 누가 내야 재산세? 위탁자, 수탁자야? 수탁자가 낸다고 했잖아요. 수탁자가 37조? 이상하다. 위탁자 같은데. 37조 오세요. 납세무자, 본래 납세무자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에서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 수탁자 어머 표시까지 다 돼 있네. 숫자에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네. 누가 쳤을까? 희한하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표시는 다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또 있다. 각각 다른 애는 또 뭐로 적혀있어? 동일한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표시는 다 돼 있어. 근데 문제 우리 표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죠. 표시된 것만 다 알면 우리 벌써 붙었어. 그래 안 그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 여러분 선배 합격자들도 여러분 똑같아.
뭐 그분들 뭐 한 번 보고 다 외웠어? 똑같아. 여러분과 똑같이 보고 또 보고 쓰고 또 쓰고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다 시험 보는 날까지만 버티라고. 정말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좀 변화 없이 그냥 좀 버티십시오. 버티시면 붙어요. 근데 못 버티고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밥솥, 이제 7월이면 이제 이번이 1원 마지막이죠? 1원이 6월 말이잖아. 7월 달부터 이제 뭐야? 문제풀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동안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서 이제 어디서 검증되냐? 여기부터 나와, 여기부터. 문제풀이 할 때부터. 1원 할 때는 표시가 안 나. 왜? 다 같이 모르니까. 근데 어디서 필요하냐? 문제 풀이할 때부터 이제 나갑니다. 차이가 벌어집니다. 문제 풀이할 때부터. 저분은 풀고 있는데 옆에 언니는 풀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 것만 알고 있고 문제는 안 풀려. 답은 안 보여. 그 문제 버리는 거 할 수 없어. 그럼 1년 내내 민법 개론 공부했는데 N병을 2명씩 돌려가면서 뺑뺑 돌리고 일주일에 몇 번을 돌렸는데도 7월달 와갖고도 아직 1차가 안 잡히고 있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1차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올해 1차만 할 거예요. 그럼 벌써 올해 최종 합격, 불합격이죠? 재수 좋아 1차 하기야. 재수가 좋아 1차만 합격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내년 또 가는 거야. 무조건. 올해 1차만 하기로 맘먹으면. 즉 2차 포기하는 순간부터 올해 무조건 불합격.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불합격이야. 뭘 올해. 판정 났잖아. 아주 시험 보기 전인데 벌써 끝났잖아. 이분은 이미. 아 생각해보라고. 2차 버렸대. 아주 또 위풍당당 보부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올해나 1차나 말하려고요. 벌써 그 순간 이 사람 올해 불합격이죠? 그래 안 그래? 불합격이잖아. 벌써 이미 나왔다니까. 불합격이라는 게 6월달 7월달에 이미 확정됐다니까. 불합격이. 갑갑하지 않아? 그러면 이분은 잘해야 몇 차야? 1차죠. 근데 이거라도 건지면 다행이죠. 이것도 못 건지죠. 그럼 내년에 또 1차, 2차 다 해야 되죠. 그럼 또 1차 안 잡히면 내년 또 포기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수험표가 몇 장이 쌓이는 거야. 어이, 사진 많이 찍어놓은 게 다행이네. 그렇죠. 아니 죽기 살기를 뭐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가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 끝까지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미 가기 전부터 이미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사람 잘해봐 1차야. 그럼 있죠. 불합격하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합격을 못하면 이래도 후회고 저래도 후회다. 합격을 못하면 여러분 이래도 후회고 저래도 후회. 뭐냐? 무슨 말이냐? 에이씨 올해 1차만 해갖고 그냥 1차라도 붙었을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1차도 안 되신 분은 1차 됐어. 1차 되신 분은 무슨 생각해? 아씨 2차까지 했으면 나 올해 끝나는 건데 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순간에 벌써 1년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움직이는 게 1년 단위잖아. 1년 단위. 생각해보라고. 1년 단위로 움직이는 우리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간곡히 이제 6월이네요. 6월. 여러분 이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야. 이걸 6월 달에 이론을 정리 못하면 7월 달 문제풀이 가면서 끝나는 거야.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럼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니 올해 2차는 버려야지. 1차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럼 집에 가서 그 얘기 해봐. 엄마 올해 1차만 하기로 했다? 얘들아 니네 내년에도 또 온종일반 돌려야 되겠다 야. 그 생각을 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여러분. 공부 뭐 어영부영 해갖고 뭐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집에서 나오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시험에 떨어져 봐서 알아요. 자 갑시다. 그건 그거고 또 나 또 진도 나가야지. 특례. 신탁재산 특례는 별표 하나 정도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뭐 크지는 않다 봅니다. 자 의미만 봅시다.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누가 낸다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수탁자. 근데 수탁자가 재산세를 어떻게 때리면 체납
밑줄 체납. 체납이란 말이란 우리 세법은 이제 강제 징수 절차 밟는가? 강제 징수 절차. 그럼 강제 징수 절차 첫 번째는 뭐야, 여러분? 압류야, 압류. 그러면 이때 이거 얘기는 압류를 어디다 때릴 거냐? 그 얘기야. 압류 대상은 뭐냐? 원칙, 밑줄. 체납된 해당 재산, 밑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된 해당 재산. 다만 예배.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시 뭐가 있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게 조건이죠. 그때는 다시 밑줄 그 무슨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번 나온 적 있네. 또 다시 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출제가 되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던 게 한번 뚝 나오면 그 다음에는 출제 범위에 나오다 보니까 또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세요. 자, 압류할 때는 체납된 해당 재산에서 압류하는 게 뭐야? 원칙. 근데 요 재산에 다른 신탁 재산이 있다면 그 뭐도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이건 채권 보존 절차 목적이죠. 지방세를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는 채권 보존 절차의 목적상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야? 특례야. 그래서. 자, 6번 세부담 상환 갑시다. 세부담 상환. 모든 보유세 공통이죠. 모든 보유세 공통. 저거 재지종 공통이야. 재지종. 그럼 세부담 상환은 이미 몇 번씩 말했죠? 올해 재산세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와 비교하라? 작년에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원칙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마라? 150%를 초과하지 마라. 그럼 작년에 부과된 세액이 얼마라면 100만 원이다 가정합시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럼 올해 최대 얼마까지야? 150만 원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거꾸로 올해가 100만 원이 나왔어. 올해 얼마 나왔어? 100만 원. 그럼 우리 내년 많아봐야 얼마? 150만 원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해하셨어요? 세부담 상환이죠. 그런데 원칙은 몇 프로지만 150%지만 주택은 이 비율을 높인다 낮춘다? 낮춰야 되겠다는 얘기죠. 낮추라. 그만큼 주택분 세부담은 높인다 낮춘다? 낮추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3억 이하 때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3억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은 110. 3억 초과는 6억 초과는 130. 그냥 이거는 외워야 돼. 그냥 105, 110, 130 외워야 돼. 이거 나왔잖아. 130 나왔잖아. 만약에 출전에 주택을 낸다면 장난칠 건 130%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원칙은 몇 프로? 150. 근데 주택에 한해서만 105, 110, 130 이렇게. 구간 갖고 장난치지 않을까 출전은 그냥 여러 숫자별로 그냥 105, 110, 130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 자, 부가세 갑시다. 역시 재산세 납세 문제는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고요? 지방교육세인데 이때 밑줄 도시지역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 보면은 재산세 납세 고지서 보면은 이렇게 됐을 거야. 재산세 여러분 남양주시죠? 남양주시니까 재산세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나왔어. 30만 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이제 도시지역분이 나온다고. 도시지역분. 뭐 대충 뭐 4만 원 그럽시다. 그럼 뭐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지방교육세. 그럼 뭐 여러분 지역자본시세. 그럼 이때 지방교육세는 얼마가 돼야 되냐 그 얘기야. 재산세 얼마 나왔고 30만 원. 도시재산 얼마? 4만 원. 그럼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야 되냐 그 얘기야. 얼마 나와야 된다고? 6만 원 나와야 된다고. 그냥 요 놈의 몇 프로다고? 20%다고. 도시재산은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한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도시재산을 제외한 재산세만 갖고 요 놈의 몇 프로다? 20%가 뭘로 가는 거다? 지방교육세로 가는 거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농어촌 일단 이걸 때리니까 안 때리니까 안 때리니까 도시냐 농어촌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도시재산은 아예 제외한 뭐만 갖고 따져라? 재산세만 갖고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감 잡았어? 예. 자,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병기세죠. 병기세. 자, 특정 부동산이란 지역 자원시세 납기 밑줄 하나.
재산세 납기 밑줄 하나 요 두 놈의 납기가 어떻게 하면 같을 때에는 그때는 어디에 재산세 고지서에 어떻게 하라? 나란히 적어. 여러분 여기서 나란히 적어 뭐야 여러분? 병기. 고지 가능이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뭘 말하는가? 임의 규정. 이걸 여러분 과거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맞았게 틀렸게 있다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납세 의무 편의 제도에 분납과 물납이 모두 인정되고 있죠. 예, 이때 분납이 올해 개정됐죠. 예, 그래서 자 납세 의무 편의 제도인 분납과 물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한다? 고액. 이때 재산세에서 분납의 고액은 얼마 여러분? 250만 원 초과. 동그라미 250만 원. 요게 작년에 올해 바뀐 거죠. 작년까지 얼마 했다가 500 했다가 올해 250으로 해서 인하됐죠. 왜 인하됐냐? 종합부동산세 맞춰주기 위해서 종부세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 옆에다 종부세 동의를 적어 놓으시고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얼마 초과할 때요? 250만 초과할 때죠. 이때 분납 신청이 됩니다. 언제까지 밑줄? 납부기한까지 분납 신청이 돼. 그러면 분납기한 납부기한의 경과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개월 이내죠. 자, 그럼 이때 2개월 후에인 분납기한 때 내시는 세금은 납부세기 250에 더블 얼마? 500. 요 500은 250에 더블이야. 예. 그래서 500만 원 이하면은 25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언제 내라? 2개월 후에 내라는 얘기죠. 그럼 옆에다 적어. 400이 나왔다. 그러면 400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내라고? 400이 나오면 당초 납부기한이 얼마? 250. 분납기는 이걸 초과하는 금액 얼마? 150. 이렇게 나눠서 내라는 얘기죠. 납부세기 얼마 초과했다? 500만 원 초과했다. 그럼 그냥 얼마라? 반반씩. 800만 원 나왔다. 얼마? 400, 400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때 1번 통째 값이다. 아직 통째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여기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재산세 분납 대상이 되는 납부세에 500만 원 초과 이거 고쳐야 되죠. 250만 원. 재산세 분납 대상이 되는 납부세기 500만이 아니라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기 못 고쳐. 이거는 지금 통치가 안 바뀌었지만 우리가 바뀌어 그냥. 자, 동일한 시군구별로 납세제가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 초과가 아니라 얼마? 250. 즉 시군구별로 250만 원 초과 여부 따지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초과 여부는 재산세에서 밑줄 여기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밑줄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가지고 따지되 병기 고지되는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2번을 잘 봐야 돼. 즉 대상자냐 아니냐라고 할 때는 뭐만 갖고 따지고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만 갖고 따지지만 해당 재산이 분납 대상일 때면 분납 대상에 대한 그때는 밑줄 모두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쉽시다. 이거 다 끝내고 하려고 할 때는 안 되겠다. 좀 쉬고 합시다. 설명 들어야 되니까.